안 그랬으면 대만을 했을 텐데 우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윤설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꼭동의 수학관하고 이제 과학관 그리고 여기까지 총괄원장 윤설중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구형 캠퍼스 대관 설명회를 하게 될 텐데 두 개로 나눠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처음은 이제 초등이랑 중등을 쭉 이제 저희 부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그 고등부 담당하시는 분께서 나머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끝나고 나서 누구든 붙잡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조선 부원장님. 부원장 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은 수학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먼저 미래인재 초등 수업 방식을 이제 교과와 사고력 나눠서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학생 관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초등 로드맵이라고 우리 아이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을 하고 있을지 그거 이제 안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등 수학 똑같이 수업 방식 설명드릴 거고, 학생 관리, 그 다음에 중등 이제 대상 로드맵 안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인재 중등 과학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초등 수학.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초등학생 아이가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4학년부터 6학년 과정까지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일단은 저희가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가정에서도 이제 우리 아이를 충분히 이제 가르칠 수 있는,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상황인데 4학년부터 이제 늦어도 5학년부터는 학원에 이제 전문가에게 이제 맡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요 단원 한번 이제 짚어드릴 건데, 일단 아이가 3학년까지 4자리 숫자까지는 이제 배워서 4학년으로 올라올 건데, 4학년으로 올라오면 이제 그 다음에 큰 수를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큰 수는 이제 이제 조 단위까지 이제 10자리 이상의 이제 숫자를 아이들이 처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단원이 2학기 때 3학년까지 아이들이 일단 분수와 소수는 아마 이제 배워서 올 거예요. 학습을 해서 오면 4학년 2학기 때는 분수와 소수의 곱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학년이 되면은 분수와 소수의 곱셈, 그리고 6학년이 되면은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2학기 때 삼각형, 사각형을 3학년 4학기 때 배우다가 4학년 2학기 때 이제 6단원 다각형을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배우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연결돼서 5학년 1학기 때 이 다각형의 둘레와 이제 넓이를 이제 구하는 순서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2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입체 도형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입체 도형을 배우기 시작하고 직육면체 단원이 이제 끝이 나면 6학년 때는 이제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 그 다음에 6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원기도, 이제 이런 입체 도형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수학이 어렵다고 이제 느끼는데, 이 이유가 어디서 제일 많이 어려워하냐면,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약수와 배수 단원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약수 구해봐, 배수 구해봐, 그다음 최대 공약수 구해봐 라고 했을 때 못 구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이걸 캐치해내는 부분을 이제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약수와 배수를 이제 어려워하고, 이 단어는 중등을 넘어가서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어려워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수학이 이제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수학적 사고력의 뿌리를 형성하는 시기이고요. 두 번째 문제 해결력과 논리의 이제 논리
기억력의 이제 기초가 되는 시기이고, 세 번째 중고등으로 이제 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 이 말이 사실 무슨 말이냐면 초등 과정이 결국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단계인데, 이 시작이 되는 단계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잘하기 위해서 아이가 그냥 무작정 선행을 해서 그냥 선행을 해서 무작정 이제 빠르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25년도부터 이제 계속해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 교육과정이 크게 이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용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뭐 어려워지거나 뭐 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 평가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3학년과 이제 4학년 부분은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두었고, 지금 일단 키포인트만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연산 원리 이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산이라고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 이제 그런 훈련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연산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림이나 도구를 통한 연산 원리 이해를 이루시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실생활 적용 문제가 증가하는데, 어머님들께서 그 초등 문제집 풀려보시면 스팀형 문제라고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팀형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실생활에 적용된 이제 문제인데, 그거를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교과 과정에 이제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답 이제 그 결과 중심의 이제 평가에서 스토리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제 확대되는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단순한 이제 학습 과정에서 사고력 과정 위주로 개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저희 미래인재 학원에서는 초등 수학을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냐면, 일단은 저희가 수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교과와 사고력 나뉘고요. 수업 대상은 4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인데, 저희가 이건 학년 중심이 아니고 과정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완료가 되고 초등 4학년 과정을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이면 이제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은 교과는 주 2회, 회당 이제 90분, 1시간 반 수업을 할 거고, 월수 또는 화목 수업이 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 수업은 저희가 주 4회, 월화수목 이렇게 이제 회당 40분씩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예정입니다. 학생 정원은 교과는 저희가 12명 정원이고요. 사고력은 8명, 좀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교과 과정은 아이들이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한 정확하게 개념을 습득하는 게 목표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뭐 4학년이면 5학년 과정, 아니면 이제 중등 과정, 3위 과정으로의 연결을 위해서 기반을 형성하는 게 목표이고, 사고력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상위 과정을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 교과 과정에서 어려운 내용이 사실 많이 빠졌어요. 그거를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같이 이제 넣어서 수학적 사고의 깊이를 이제 확장시키는 게 사고력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교과는 최상위 S 그리고 디지털에서 나오는 이 교재 한 권 사용할 거고요. 사고력은 1031, 그 다음에 최상위 사고력 이 두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어머님들께서 교과 왜 교재 한 권만 사용하나요? 라고 이제 사실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이제 초등 수학이라고 하면은 연산 하나, 그 다음에 기본 하나 있어야 되고, 응용 하나 해야 되고, 심화 적어도 4번은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일단 양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너무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뽑아서 이제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한 번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재만 하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유인물들은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배부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사고력은 저희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어느 시기에는 1031이 이제 개강이 되는 시기가 있을 거고, 어느 시점에는 최상위 사고력이 개강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 두 교재는 사고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31 교재는 초급, 그러니까 대상이 한 3학년에서 4학년, 그다음에 중급이 4학년에서 5학년, 그다음에 고급이 5학년에서 이제 6학년 아이들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교과 과정 순서가 아니라 수 연산 A 파트, 그다음에 도형 측정 B 파트, 규칙 논리 C 파트, 확률과 공개 문제 B 파트,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한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상위 사고력 같은 경우는 4AB,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2학기, 그다음에 5AB, 5학년 1학기 2학기, 6AB, 6학년 1학기 2학기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순서가. 그런데 이제 단원명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교과 과정이 어떤 교과 과정이랑 이제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책이고, 교과 과정보다는 내용은 이제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업 방식은 이제 교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1회 테스트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념 설명 진행할 거고, 문제풀이, 그다음에 소수령 수리, 이제 요거는 두 개 묶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난 시간에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수업을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1회 테스트 진행할 거고요. 1회 테스트를 항상 치고 나면 매 그 시간 친 테스트 결과를 학부모님과 결과를 이제 공유할 거예요. 결과를 공유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명. 저희가 개념 설명은 다 판서 수업 진행할 거고요. 단원별 개념을 구조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한 단원이 끝나면 시작될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고 이 단원만 딱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과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단원을 들어갈 때 지난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까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제 구조적인 설명, 개념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앞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 개념 노트에 똑같이 판서를 따라 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해야 돼요? 라고 사실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특히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앞에 설명을 하면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사실 찾아내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은 제가 이제 쓰는 판서를 다 따라 쓰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본인의 그 방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저희가 개념 설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이제 문제풀이를 학원에서 진행을 할 거고, 선생님들께서 그냥 그 교재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냥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다 교재 연구를 하셔서 진짜 꼭 필요한 내용을 이제 선정해서 아이들한테 대표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개념을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까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과제로 이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과제로 항상 아이들에게 두세 문제 정도 소수령 문제를 이제 과제로 낼 건데, 이제 아이들이 소수령 풀이라는 게 풀이 과정을 그냥 잘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소수령 풀이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한 다음에 숙제를 시킬 거예요. 사실 이제
다양한 접근법,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 과정에 빠져 있는 그 중고등 내용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킬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학생 참여 및 표현력 강화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사고력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풀이를 가끔 내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좀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풀이를 이제 선호를 하신다면 학생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되게 이제 창의적인 그 문제풀이 방법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아이들과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친구의 그 이제 발표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친구들한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 표현하는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 참여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형 수업 및 발표 영상 제작이라는 게 일단은 그 과제는 저희가 교과랑은 조금 다르게 사고력은 숙제가 안 나가는 날도 있을 거고, 숙제가 뭐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만 나가는 날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제는 매일매일 좀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아이들한테 문제를 하나 선정해서 그 푸는 방법을 발표를 시킨 다음에 요거를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학부모님께 이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 영상을 개별 피드백 같이에서 공유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앞에 나가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좀 고쳤으면 한다,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풀이보다는 이제 요풀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요풀이가 이제 더 나은 요풀이를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킨다든지, 이제 개별 피드백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실 수업 방식은 교과도 그렇고 사고력도 그렇고 어머님들께서 크게 이렇게 다른 학원이랑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 관리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자부하는 게 다른 학원이랑은 그래도 그런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로 이제 어머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설명에 신청해 주실 때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채널로 저희랑 소통하셨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똑같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머님들께 이제 이 수업에 대한 이 학생의 참여도를 어머님께 문자로 보낼 거예요. 채널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제 몇 월 며칠 5-2 최상위 S를 수업하는 김미라 학생, 이제 수업 내용은 오늘 어떠한 걸 배웠고, 그다음에 테스트 결과는 이제 5개 중에 3개 정답이고, 그다음에 숙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완료를 했다. 요거 이제 이 내용이랑, 그다음에 특이사항, 아예 그 수업에서 오늘 이제 뭐 영상에서는 좀 많이 틀려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영상 프린트를 챙겨 주었다. 요 정도 이제 특이사항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학원 동기사항, 이제 요걸로 카카오 채널로 이제 보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담임 선생님과 빨리 이제 소통을 하고 싶은데 전화통화가 어려울 때 요거 남겨주시면 이제 저희가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클래스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모든 수업은 저희가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할 거예요. 다 촬영을 해서 클래스룸에 업로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몇 월 며칠 강의 영상 다 올라가고요. 이제 요거는 결석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요거 영상으로 보완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다시 보고 싶을 때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보고 싶을 때도 언제든지 이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자기가 이제 수강하는 반만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룸으로 숙제 관리 진행합니다. 이 숙제 관리는 제가 조금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초등부 숙제 관리 미래 이제 과제 이제 프로세스 설명드리면, 지금 이 과정은 모두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이 끝나면 오늘의 이제 과제가 어떤 거다라고 클래스룸에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걸 보고 숙제를 하겠죠. 숙제를 하면 요거를 다 사진을 찍어서 클래스룸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제출 완료돼 보이시죠? 이게 제출한 거고 그 다음에 할당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마다 과제 이제 상황을 볼 거고 그렇게 하고 나면 선생님께서 일일이 다 채점을 하실 거예요. 채점을 하고 이 채점 결과를 채널로 전송을 할 거예요. 이거는 학생들한테 이제 하는 건데 혹시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어머님께 그렇게 이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채점 결과를 보고 자기가 스스로 2차 풀이 진행할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수업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2차 풀이까지 진행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일단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가 많이 틀린 문제를 이제 풀이를 하겠지만 혹시 이제 계속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쌓이면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과제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책을 다 걷어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을 했을 때 만약에 완성도가 80%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날 잡아서 아이들이랑 보충학습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 숙제가 당일에 미완료된 학생 무조건 당일에 남아서 다 하고 귀가시킬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남아서 숙제가 안 되면 남아서 다 풀고 채점해서 2차 풀이까지 요거까지 하는 게 이제 남아서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저희가 테스트는 두 가지를 볼 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1일 테스트 그 다음에 하나는 과정 테스트 두 가지로 볼 건데 1일 테스트는 직전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이가 이해가 됐는지를 보는 게 1일 테스트고 과정 테스트는 한 학기가 마무리되었을 때 이제 아이가 이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인데 1일 테스트는 저희가 5 문항이고 다 소수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했을 때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험 문제는 저희가 수업이 종료가 되면 클래스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손글씨로 다 해서 이제 쓰신 거를 다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문항 중에서 저희가 3문제 이상 틀리면 재시험을 보는데 또 재시험은 당일에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서 당일엔 볼 수 없고 이제 다른 날 이제 와서 다시 재시험을 보겠다 해야 되는데 이 재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저 손글씨 요거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시험은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월수 수업이다. 그럼 월요일 수요일 날에 치는 테스트는 무조건 그 주 금요일까지는 다 완료가 돼야 합니다. 재시험. 그 다음에 재시험 횟수가 4회 누적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문항이 그냥 새로운 문항을 내는 게 아니에요. 다 했던 문항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시험이 된다라는 거는 아이가 뭔가가 지금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보충학습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 테스트는 문항은 20문제고요. 이 중에서 객관식 15문항, 그 다음에 소수령 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수령 문항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에 대한 이제 그 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수령 5문제 중에 비어진 문항이 단 하나라도 있는 학생은 완료가 안 됐다고 보고 개별 보충학습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80점 이하가 되거나 그리고 이 과정 테스트는 저희가 재시험은 따로 없어요. 재시험은 따로 없고 저희가 내는 그 20문항이 모두가 다 아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돼야 되는 문항으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험보다는 피드백 나가는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미래인재 노트 요거 사용할 건데 이제 요거는 지금 어떤 초등반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노트인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이렇게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쓰겠다고 가지고 온
건데 일단은 아까 수업 시간에 하는 개념 정리 여기 이제 작성하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에서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꼭 외워야 하는 용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따로 이제 정리하는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과제에 두세 문제 정도 저희가 이제 서술형 분담된다고 했는데 그거 이제 푸는 공간이 교재 심화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이 교재 안에 있지 않은 서술형 문제는 교재 밖 심화 풀이라고 해서 저희가 프린트 내주는 그거를 풀어오는 공간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오답 노트 쓰는 공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규모 관리 진행되고 그다음에 로드맵은 저희가 일단은 3학년 아이들과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일단은 사고를부터 보시면 103 이제 초급 ABCD 과정을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약 7개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게 끝나면 최상위 사고력 다행히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최상위 사고력이 끝나면 다시 103인 중급 ABCD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최상위 사고력 5AB, 최상위 사고력 6AB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6학년이 되면 아이들 대부분 이제 사고력 수학은 좀 멈추는 이제 추세라서 왜냐하면 이제 중등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사고력이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도와 심화,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면서 심화를 다 같이 합니다. 아까 심화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또 한 과정당 5개월 잡아서 6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6학년 과정 마무리가 되고 중학교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6학년 아이들은 중1 과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중학교 1-2부터 진도와 심화를 초등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요 1학년 1학기만 진도가 다 나가고 나서 심화 진도를 뒤에 따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만약에 4학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조금씩 다 밑으로 이제 앞으로 당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중등 수학인데요. 초등 수학에서 중등 수학으로 이제 넘어갈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중등 수학이 초등 수학보다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물론 이거는 이제 중등에서 고등 수학으로 마찬가지지만 양도 많아지는 데서가 이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사고 구조가 변화가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수치가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고를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많다면 중등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와 형식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 언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수학의 용어라든지 이제 문자라든지 기호의 사용이 비교가 이제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등 수학은 초등 수학보다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 수학은 아이가 한 단원에 조금 구멍이 난다고 해도 다음 단원을 하면서 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중등 수학은 그게 아니라 한 번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중등 수학도 제가 이제 단원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일단은 1학년 1학기는 매 단원이 사실 고비예요. 아이들한테는 자연수의 성질부터 시작해서 산수의 성질, 그 5학년 1학기 때 저희가 처음 배웠던 약수와 배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소수, 인수, 소인수,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이제 약수와 배수 이제 개념인데 요 단계부터 이제 어려워하기 시작해서 2단원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많이 배워봤자 그냥 이제 분수, 소수 정도 배우는데 이제 유리수, 그러니까 아이가 음수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수의 범위가 조금 더 이제 넓어지는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계산, 계산이 심지어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유리수 계산도 조금 어려워하고 이게 끝나면 3단원에서 문자와 식, 또 이제 새로운 고비가 오는데 X,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문자를 사용한 식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생략하는 거를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제 문자와식.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문자와식에 연결된 게 이제 방정식. 방정식이 이제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문자와식이 잘 안 되면 그 다음 방정식이 잘 안 되고 방정식이 잘 안 되면 사실 5단원에서 적합평균과 그래프가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함수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이제 내용인데 여기도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다음에 2학기 파트는 이제 1학기 파트가 거의 대수 파트라면 2학기 파트가 이제 기하 파트인데 사실 1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크게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도형이 이제 복잡한 도형이 아니라서. 근데 대신에 이제 복잡한 도형은 아니긴 하지만 이 도형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단계라서 아이들이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아이들한테 다음 중등 이제 2학년, 3학년에 이제 나오는 도형들을 아이들이 잘하기 위해서 1학년 2학기 때 미리 이제 많이 훈련을 시켜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이 되면 이제 1학년 때보다는 아이들이 조금씩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연산도 조금 익숙해지고 방정식을 푸는 데에도 애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저기 부등식 단어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방정식은 정확하게 답이 해가 딱 나오는데 이제 부등식은 답이 범위로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답을 보여드리는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을 이제 가져서 이제 부등식 같은 아이들을 좀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좀 어려워하는 이때부터 이제 함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함수를 왜 어려워하냐면 아이들이 그 1차식과 함수 그래프를 좀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함수를 좀 많이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사실 잘하는 아이들은 함수를 크게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차 함수 다음으로 3학년 때는 이제 요거 2차식으로 이제 나오고 이 방정식이 1차 방정식에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고 함수 또한 2차 함수 넘어가는 단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단어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또 제일 1학년 1학기 다음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이제 단계라고 이제 보는데 어디서 어렵냐면 삼각형의 성질과 사각형의 성질에서도 아이들이 외워야 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증명 과정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도형의 닮음. 그 단어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아이들이 내신 대비할 때 제일 시간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확률 파트는 아이들이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저는 도형의 닮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 과정은 이제 삼각비 아이들 조금 어려워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과정이 굉장히 이제 크게 연계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단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인재에서 중등 수학은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느냐를 보시면 일단 교과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 대상은 초등이랑 똑같이 과정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중등 수학을 이제 수업을 수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 대상으로 하는 고등 그 선행 수업은 별도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뒷부분에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 시간은 주 2회, 그리고 회당 90분, 1시간 반씩 수업을 진행하고요. 학생 정원은 12명 정원이고 고등 선행은 최대 15명 정원입니다. 저희가 목표는 결국에 중등 수학은 고등 수학의 이제 연결에 이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가장 초점을 이제 두고 목표를 두고 수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중등 과정은 저희가 2교재를 쓸 거예요. 기본으로 센 두고 그다음에 심화 교재로 최상위 그다음에 고등 선행은 기본 과정 이렇게 이제 교재를 사용하고요. 수업 방식은 이제 초등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1일 테스트에서 저희가 개념 이해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는 게 그냥 답을 구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하시라든지 이제 그런 개념을 묻는 문제가 이제 주로
다음에 넷째 주에 현행 과정 테스트라는 건 이건 초등학생들이 중등 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따로 치지 않고 중학생이 이제 그냥 자기 그거에 맞는 이제 과정을 수강하고 있을 때 이제 해당되는 건데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행도 하면서 본인의 학년에 맞는 이제 선행 과정까지 이제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넷째 주에는 현행 과정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요거 보는 학생들은 이제 그날 2개를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명 부분에서도 조금 다른 거는 이제 개념의 논리적 정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학기 과정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과정에 이제 문자와 기호 사용을 아이들한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여기는 설명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초등학교같이 중등도 개념주에 이제 정의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서 조금 다른 점은 저희가 일단은 그 초등도 마찬가지지만 중등도 심화문항 동시에 이제 학습을 할 거거든요. 근데 심화문항은 저희가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도와주겠지만 풀이를 하겠지만 최대한 아이 스스로 풀이를 시킬 건데 스스로 사실 풀이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 문제를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내신을 볼 때 분명히 우리 아이는 개념도 어느 정도 잘 이해하는 것 같고 이제 학원에서 이게 문제를 설명해 줬을 때 이해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요 하는 아이들이 사실 보면 이게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는 본인이 다 이해한다고 착각을 하고 이건 내가 아는 문제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도와줬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내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이제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제 다른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풀어도 좋으니 여러 번 틀려도 좋으니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을 해라. 중등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소수량 과제 똑같이 이제 부여할 거예요. 매일 3문제 정도 소수량 풀이 과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풀이 풀기 훈련. 모든 과정으로 이제 넘어갈수록 아이들의 풀이 과정이 점점 길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틀렸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지우고 언제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푼 풀이를 내가 스스로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그 훈련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 관리 부분은 카카오톡 채널이랑 클래스로 다니는 소공부 동성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노트는 아까 초등학생은 저희가 이제 틀을 다 만들어 오는 노트를 쓰는데 이제 중등은 이제 그냥 각자 개별 노트 가지고 와서 이제 개념 학습 내용 정리랑 그다음에 소수령 과제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는 것까지만 진행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 프로세스는 초등이랑 이제 동일한데 이제 보충학습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 숙제가 미완료되면 당일 남아서 완료하고 기각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과제 정밀 검사가 2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그 주에 최상위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주차에 바로 수업을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최상위 수업을 할 때에 과제 오답이 쌤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주가 넘어가면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그 주차에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과제 정밀 검사의 결과 기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90%, 그러니까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세상의 경우 이제 40% 기준으로 보충학습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등부 테스트도 1일 테스트, 과정 테스트 나눠져 있고요. 차이점은 이제 1일 테스트 문항이 이제 대문항으로 줄어드는데 또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 수능이랑 조금 다르게 그 문제 풀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항 풀이 좀 줄였고요. 똑같이 송글씨에서 적용될 거고, 그 다음에 재시험 기준은 4문제 중 2문제 안 되는 학생 재시험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재시험은 해당 주간에 완료가 돼야 되고, 피드백은 저희가 그
제 시험 횟수는 초등학생은 4회였는데 중학생은 이제 2회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 테스트 똑같이 진행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초등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단원 테스트를 따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단원 테스트를 매번 이렇게 과정 테스트처럼 보면 사실 이제 아이들의 그 수강 기간도 너무 길어지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과정 테스트랑 유리 테스트만 보는 대신에 단원이 마무리되면 아이들한테 이제 그 단원에 대한 리뷰를 시킬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수업을 하긴 할 건데 테스트를 보지는 않아요. 단원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는 또 다른 점이 이제 자기주도 진단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정 테스트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단원에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이제 평가하는 진단지인데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을 사실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진행을 하는 거고 단원이 마무리되면 아이가 직접 작성을 할 건데 개념 이해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내가 이제 좀 어려워하는 소수령 문제는 이제 어떤 건지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고 사실 요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이제 아까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시켜주고 싶어서도 있지만 아이들의 그런 멘탈 관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실 초등학생 때는 엄마가 시키면 해야 되는구나 하고 어느 정도는 해요. 근데 이게 중학생이 되면 그런 마음이 이제 조금씩 들고 내가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사실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거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저희는 이제 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내신 대비 내신 점수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1은 진행하지 않고 2학년, 3학년 내신 대비 운영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개별로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이제 학교가 겹치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특강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이유는 초등학생들이 중등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수업 시간 내가 아니라 수업 시간 외에 따로 진행하는 이제 특강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 로드맵인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7월 달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진도를 이제 나가기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5개월씩 이제 그 개념이랑 심화 같이 보는 이제 또 커리로 이제 2학년부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아이가 중3이 됐을 때 완료가 될 거고 3학년이 되면 이제 중수 1, 2 요거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이제 중등 과학인데요. 과학 수업은 이제 수업 대상은 초등 5학년부터 중등 현재 지금 25년 기준 중등 1학년인데 수업 시간은 주 1회. 이거는 이제 픽스가 된 수업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수요일에 이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요. 수업 내용은 그러니까 중등 과학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 중학교 1, 2, 3학년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3학년,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저희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이렇게 계통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성된 수업이고요.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오시지 못해서 저희가 이제 대신 소개해드리면 이제 김태린 선생님이라고 해서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이고 옥동에서 지금 과학 수업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저희가 세상의 줄기과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책을 사용할 거고요. 계통으로 구성된 수업이 어떤 거냐면 한번 보시면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 물리, 화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순서가. 이 중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3년 과정을 선생님께서 다시 이제 커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통 수업이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물리는 한 2, 3개월, 3개월 조금 넘게
중등 3년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입학 안내 일정 말씀드리면 일단 13일날 개관 설명 일정을 이제 개관 설명회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이제 30일까지 입학을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18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상담하고 이제 다음 대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개관 설명회가 끝이 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개선되는 강좌가 이제 확정이 될 건데 그 강좌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블로그나 인스타에 이제 어떤 강좌가 개설이 확정이 됐는지 올릴 거예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를 보고 어떠한 과정을 수강하겠다 생각하셔서 이제 개강하고 바로 개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저희 이제 개강하는데 그 개강 시점은 일단 초등은 이제 7월 1일 바로 개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등은 두 번째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고등은 이제 3주차 개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초등, 중등 이제 수학과 커리큘럼 마무리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고등 커리큘럼 설명해 주실 수영 저희 그 학교 수업 시간이 고등학생이어도 50분이죠. 그 이유를 아시죠? 네, 집중력의 50분. 고등학생들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고등 이제 이어서 고등학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등 선행과정, 중학생들 대상으로 고등 선행과정, 초등학생도 가능합니다. 네. 자, 고등학생 선행과정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통수학 1부터 시작해서 공통수학 1이 끝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 과정으로 듣고 다시 심화 과정으로 듣고 해도 상관없는데 선택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좋은 곳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동시에 시키는 게 맞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혹시 이제 선행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좋은 곳에 가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이 조금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사실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왔어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말고 제가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영재교나 과거나 자사고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도를 대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영재교를 준비를 하려면 4학년 2학기 때부터 중등 과정을 시작을 해야 돼요. 4학년 2학기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6학년 때부터 고등과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생각이 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TV에서 정승재라는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선행이 필요 없다.
선생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럴 만한 애들한테 공부를 더 시켜야 되는데 그럴 만한 애들이 아닌데 더 시키니까 힘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만한 아이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는 환경적인 문제가 되게 커요. 저는 집이 삼산동이거든요. 저희 조카도 삼산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데 삼산 애들이 많이 놀아요. 공부도 안 하고 저기 건물 뒤편에 애들 담배 피고 있고 네,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이 친구가 옥동에 와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바뀌었어요. 옆에 친구들이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과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 늦어도 아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도 늦진 않아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과정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과학을 언제 하지? 과학은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반화학을 다루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올림피아드까지 공부했던 친구들이 가서 성적을 잘 내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좀 받아들이게 이렇게 좀 가혹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옆에 친구들이 다 놀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한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자기는 공부를 꼭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좋은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보고자 하는 건데 그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리면 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미적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시점이 좀 지나게 되면요. 미적분을 공부하는 시점이 지나게 되면 물리 공부를 시작을 시켜주면 돼요. 보통 그게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때죠. 그렇게 되면 물리, 화학까지 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입학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영재교를 가든 과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최상위권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잘해서가 아니고 어머님들 지금 오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아직 몰라요. 얼만큼 잘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안 시켜보고 아이가 그냥 지금 그냥 감정적으로 싫은 것 뿐이거든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려서 그러면 총 미적분 1이 지금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미적분 2. 그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까지 꼭 봐야 되는데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끝내놓고 이제 약간 커리가 달라져요. 경시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공통수학 2까지 있고 네. 이 커리는 나중에 다음번에 제가 설명회를 또 해드릴 건데 그때 한 번 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기본 정석이랑 실력 정석, 심화과정은 실력 정석이에요. 어머니 정석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학생들을 보통 가르치다 보면 애들을 왜 대답을 안 하나?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정석이 너무 어려운 교재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딱 읽기 싫어하는 스타일의 교재인데 문제를 보면 똑같아요. 난이도가 다른 교재는 똑같아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아니고 딱 문제 양도 적당하고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느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느냐. 그리고 실력 정석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공부한 친구들이 그러면 이거를 하면 잘할 수 있냐? 어머님들 예전에 학원 다니시면서 한 번 듣고 잘 하셨나요? 근데 애들한테 왜?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실력 정석은. 근데 실력 정석을 한 2-3번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은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요. 한 번으로 되지 않지만 여러 번 듣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력 정석 같은 거.
그래서 이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가고요. 수업 내용 자체는 매 수업마다 복습 테스트가 진행되니 가정에 따라서 문제 수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어쩔 때는 2문제 내놓고 더 전부 다 증명하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6문제 주고 빨리빨리 풀어내게끔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한 개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총괄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총괄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업 영상을 항상 찍어서 고등과정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뒷부분이 전부 다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복습 영상을 항상 구글 클래스룸에 제공을 합니다. 과학인데요. 계정물리, 계정화학, 통합과 이렇게 해서 보통 일반고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총 9개월이 걸리죠. 얘네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는 좀 과거로 보내고 싶다, 영재국으로 보내고 싶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요거를 초등학교 때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 아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따라와요. 네, 해보면 알아요. 아이가 여기 아닌 것 같다. 그럼 그만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조금 잘 하려고 하네. 근데 이 가능성을 한번 믿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힘든 부분이 있다고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또 쉬운 과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게 수학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 잘 버티면 그 다음은 쉬운데 이것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죠, 아이들. 도망 못 가게 붙잡고 앉아있는 애들이 결국엔 나중에 잘 되거든요. 포기하는 게 조금 어려워. 포기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영재고 가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일반학을 중학교 2학년 때 대부분 많이 보는데 1학년 때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면 일반학은 대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그러면 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화학 올림피아드를 한 번씩 쳐봐요. 2학년 때 수상 목표를 하면서 쳐보고 이게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화학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해보죠. 그러면 2학년 때 물리를 좀 해보죠. 화학은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적 받기가 힘들고 물리는 잘하는 애들이 없어요. 잘하기가 힘들어서 성적 받기가 힘들어요. 물리 선택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친구들도 지구학 선택을 많이 하고 생물 선택을 많이 하는데 사실 과학의 꽃은 물리화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남자애들이 이걸 선택을 많이 해요.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물화학이에요. 이렇게 해서 9개월 동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수업도 복습 테스트는 매번 진행이 되고요. 영상을 항상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똑같아요. 과제 미수행하면 못 들어가고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또 바쁜 중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좀 기가를 해야 되는 순간 아니면 다른 학원을 가야 되는 순간도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 또는 구글 클래스룸에 그 숙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제출을 안 하면 가혹한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1, 2 테스트는 이제 절반이에요. 절반을 못 따라오면 고등과정이다 보니까 절반만 따라와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신화 과정을 통해서 또 채우고 영화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영화 보시면 한 번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는 기억나시죠? 그럼 전체적인 줄거리를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랑 세대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타짜를 한 11번, 12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저한테 대사를 쳐주시면 저도 다음 대사를 칠 수 있어요. 고등과정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줄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통과 기준을 저희가 80%, 90%로 잡아버리면 집에 못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침에 학교로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과를 하더라도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어린이들도 꼭 저희랑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틀린 문제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그럼 점수가 안 오르잖아요. 못 틀리는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그게 점수가 오르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그런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일까요? 틀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기가 많이 죽어요. 학원에 와서 뽐내려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학원에 와서 모르는 걸 가르쳐 달라고 왔는데 잘못한다고 뭐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과를 하더라도 틀린 문제에 대한 건 꼼꼼하게 다시 풀게끔 하고 집에 오세요. 그리고 초별 테스트는 저희가 이 공통수학 1이면 1, 공수 2면 2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초별 테스트 그 한 과정에 대해서 다 보게 될 건데 성취도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는 친구들은 저희가 따로 불러서 개념을 다시 정리해 주거나 또 그런 그다음에 재시험을 보게 해서 실제로 이 친구가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을 때 얼마나 잘 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쳤을 때는 좀 달라요. 아이들이 다른 학원에 이렇게 테스트를 한 번씩 보러 가죠. 그러면 테스트 결과가 너무 안 좋죠. 그럼 아이들이 보통 그런 테스트를 치러 가서 공부를 하고 가나요? 그냥 가나요? 네. 그런 아이들 어떻게 시험을 잘 쳐요? 준비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못 간다 집에. 내일 아침에 학교로 바로 가야 돼. 그럼 칠래 날래. 열심히 준비해서 오면 아이들 성적이 그래도 준비한 만큼은 잘 나와요. 그랬을 때 아이들 성적이 어떠냐 그걸 따졌을 때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개념 정리를 다시 해주거나 그리고 또 문제 연습을 더 시켜주면서 얼마나 이해도가 올라갈 수 얼마나 죄송합니다. 한 50% 이상의 어떤 습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고등부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 이제 고등학생들 고3 말고 저희가 실적이 이렇게 됩니다. 많이 보냈죠? 네. 저희 많이 보내드립니다. 런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좀 잘 보내고요.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 알고 있으니 저희랑 같이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들 소개가 있는데 저희 범서고 수학을 좀 담당하신 범서고 수학을 담당하신 이승무 꼭동 부원장님입니다. 양력은 이렇게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꼭동에서 학성부 1학년 유일하게 100점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애착이 되게 강해요. 항상 연구를 하고 근데 저희 쌤들 그냥 정말 미친듯이 공부밖에 안 해요. 네, 그래서 범서고를 담당을 하시고 있고요. 수업 시간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힘든데 실제로는 안 그런가요? 저는 첨단고를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하니 제 자랑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1학년 때 이제 첨단고랑 범서고 친구가 왔었어요. 저희 이제 학원에 와서 여기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들 처음 성적이 3등급이었어요. 지금 3학년인데 2학년 2학기에 1등급을 찍고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갔어요. 이 친구들이 대학을 바라보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다른 건 없어요. 환경만 바꿔주면 돼요. 생각과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친구들을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만났었는데 한 7년 전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과거를 지원하겠다고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부영리에 있는 이 친구들의 어떤 성향을 좀 봤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착하고 성실해요. 정말 성실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때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그 두 친구가 되게 때묻지 않고 착할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자소서를 이렇게 같이 써줬으면 좋겠다 어머님들하고 오셨는데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왜? 지금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자소서를 대신 써주면 반칙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신 써주는 게 아닌데 도와줄 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순수한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친구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착해요. 이 환경이 좀 좋다 보니까 살기 좋은 동네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예민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여유롭고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전 진심으로 하는데 좀 답답하시죠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 친구들이 똑같았어요. 엄청 착하고. 그래서 너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와야 너네 성적이 오른다라고 했더니 그대로 잘 따라오고 시킨 대로.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조금 더 이쁘게 네, 농담이고요.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거나 수업하는 영상을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자극을 받고자 한 번씩 보는데요. 이분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지금 과거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 학생들이 이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도 빠르고 이제 수업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수업 시간표는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제가 처음 상품을 맡았는데 수업 시간에 안 좋죠 별로? 너무 바쁘지만 제가 여기 와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수업을 그러면 저희가 수업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클리닉 시간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조교쌤들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조교쌤들이랑 같이 움직여서 테스트를 보고 어머님들께 항상 그 시험을 공유를 할 거예요. 아이들이 얼만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성취를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할 거면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 클리닉 시간 때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 따로따로 테스트를 저희가 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따로따로 해서 개별적으로 클리닉 시간 때 케어를 할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테스트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이 있고요. 과제 관리도 못하면 지는 거고요.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한 얘기 있어요. 이런 페널티가 있다 보니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클래스룸에 모든 수학 영상을 업로드 해드립니다. 어머님들 보셔도 돼요. 아까 다 보셨던 내용이라서 네. 영상에 그 학생들이 다니면 어머니도 옆에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확인하시려면 영상 틀어봐. 라고 또 같이 듣고 있다가
어떤 떠드는 애가 우리 애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애가 계속 떠들고 있구나. 소리를 알겠네. 보시면 됩니다. 누가 들어도 내 아들 내 딸인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숙제가 얼마큼 됐고 평균이 얼마나 됐고 시험지 스캔해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캔한 거 여기 보내드리는데 철저하게 가정형으로 보면 그리고 부분 점수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체크해서 가정이 잘 된 부분은 저희가 점수를 더 주고요. 가정이 안 돼 있는데 답만 적혀 있는 경우는 점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리지 못해요. 좀 힘들겠죠 아이들이? 네. 독하게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네.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애들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보시면 시간대가 오후 11시예요. 그리고 밤 12시.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이렇게 풀이를 다 해서 줍니다. 자료도 주고요.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다 풀이를 해서 주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사실 중학생들은 그냥 풀이만 봐도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생들은 사실 풀이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라이브 수업을 켭니다. 아이들이 그때 그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들마다 좀 방법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집에 가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공지 하나만 드리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 문자 하나를 다 발송을 해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어머님들께서 혹은 아버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의 수업을 듣고 싶은데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링크를 다 쏴드릴 거예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이제 2학년 1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1학년 2학기 시험 테스트를 보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게 신청이 될 거고 날짜까지만 아마 날짜를 뺐나요 혹시? 오늘? 날짜는 뺐죠. 저희가 아마 전화가 다 갈 겁니다. 오늘들. 그러면 날짜를 조정하시고 시간 조정하시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아마 일괄적으로 상담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마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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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랑 이제 아주 깊게 계약을 묶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중학교 2학년 네. 과학 수업. 그 중등 과학 수업이 그 줄기과학 그 수업 자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수업을 한꺼번에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까지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아, 2학년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 보통 내신 대비는 어느 정도 해주시나요? 중학생 내신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학생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시겠지만 나중에라도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개별적으로 다 내신 대비를 진행해서 알아서 듣고 싶은데 네. 시간이 일주일 안 되면 우선 저희가 수요일로 준비를 했고 만약에 그걸 원하시면 옥동에도 있게 우선 지금 수요일에만 픽스해 놓은 보통의 상태고요. 주말에도 다닌다요? 옥동의 주말에 중등과학반이 있긴 합니다. 같은 반. 네. 그 중등과학반이 네. 저희 7월부터 개강하면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도 다 중등과학 8일 처음부터.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만약에 9월에 들어갔다. 네. 그때면 그 과정부터 그냥 네, 그렇죠. 이제 진행 중에 아마도 물리 중간 이상 간 상태로 그 뒤에 진행을 하겠죠. 그럼 그렇게 발표 한번 더 해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네. 3교일씩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3교일이면 24번이잖아요. 네. 정석책을 24번 만에 끝내기에는 아이가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아, 네. 아까 들으셨겠지만 완벽하게 이해가 잘 원래는 처음에 안 됩니다. 이반 개설이 네. 시작했던 아이들이 네. 저기 이적 2까지 끝나야 다시 개설이 또 아,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3개월 하고 나서 이제 공수 1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공수 2가 들어갈 때 공수 1 심화반이 밑에 아마 더 깔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이렇게 거죠. 지그재그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 선행 수학만 있었잖아요. 네. 고등 선행 과학은 아까 얘기했던 개정분리 개정화학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마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네, 그럼 개정분리 개정화학이요. 네. 공통화학에 있는 내용인가요? 통합과학 말씀하시는 거죠. 아, 통합과학 내용이랑 같은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좀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정 물리, 개정화학. 그러면 그걸 해야 통합과학을 하고 물론을 쓸수 있는 거죠. 통합과학은 이제 이 통합과학이 좀 복잡한데요. 일반고 갈 친구들이 아니면 사실은 통합과학이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따로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초등 고학년이고 네. 뭐 어쨌든 수업을 배울 때 레벨 테스트가 여기가 학의 기준을 결정한다. 이 클래스 자체를 결정하진 않나요? 제 생각에 학교 디테일하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선생님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이 있으니까 모든 레벨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됐을 때 안 되는 걸 때마다 밤에 중간에 하는 그러면은 좀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통합 이론은 정원 10명에 자, 우선 개별적으로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